고기 숙성에 대표적으로 어떤 숙성들이 좀 있는지, 그 웨데이징하고 워터에이징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진짜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숙성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냉동육을 이제 가정에서 해동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그 소비자분들이 이게 썩었는지 고기가 막 부패된 건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색깔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역방하고 마스터 JL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장님께서 정육업을 하시면서도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숙성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숙성 전문가로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시도들과 실험들 많이 해보셨는데 처음 딱 그 재미를 가지신, 좀 뭔가 흥미롭게 생각하신 포인트가 그 얘기가 있으셨죠? 우선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경험자인 게 맞지. 내가 이제 경험을 해왔으니까 네. 다른 누구한테 뭐 내가 경험한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숙성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정육리를 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고기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차별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식당을 한다면 옆집도 돈을 주면 좋은 고기 살 수 있고 나도 돈만 있으면 좋은 고기 살 수 있잖아. 근데 맛이 같아. 차별점이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좀 더 맛있는 고기를 손님들한테 제공할까, 이런 이제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숙성이었지. 숙성을 해야 되면 왜 해야 되느냐가 이제 궁금하잖아. 뭔가 차별성이 있는데 뭐가 차별점이냐? 맛이 좋아야 되잖아. 그 맛이 첫 번째로는 부드러움인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고기의 맛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풍미.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새로운 맛,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제 미생물이 관여되는 그런 차원인 거지. 숙성을 그 해보시면서 뭐 흥미로운 경험도 있으실 거고 막 되게 실패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맛의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네. 진짜 독특한 맛을 내는 고기를 생산하는 건데, 내가 이제 대중들한테 숙성육을 이렇게 전달하고 지금 사업장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중들은 아주 독특한 것보다는 대중적인 맛에 조금 더 맛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매니아층을 위해서는 정말 이제 나는 숙성육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뭐 먹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추구하고 싶은 거는 그쪽이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적으로 지향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 자, 이제 그 대중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고기 숙성에 대표적으로 어떤 숙성들이 좀 있는지. 고기 숙성하면 뭐 대표적인 게 웨데이징, 드라이에이징. 크게는 두 가지지. 웨데이징은 고기가 쉽게 말해서 그냥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옷이라는 게 뭐 진공 포장이 되어 있든 비닐로 말려 있든 락앤락통에 들어가 있던 원에 막혀 있어서 고기가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모두 다 웨데이징이라고 보면 되고, 고기가 그냥 누드 상태로 공기 중에 노출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드라이에이징, 건조 숙성. 네. 그러면은 그 웨데이징이나 이제 드라이에이징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거 말고도 뭐 해외나 국내에서 어떤 좀 획기적이거나 좀 특색 있다라고 느꼈던 숙성법을 보신 적이 있나요? 홍콩에 있을 때도 좀 접해본 게 있는데, 위스키를 갖고 하는 숙성법이 외국인들이 좀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잠깐 나왔었죠. 이제 위스키를 적셔서 면천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숙성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양조 술을 만들 때 막걸리 균인 거지, 효모균. 그걸 갖고도 고기 숙성을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징 협회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드라이징이 좀 더 빨리 이제 접한 나라다 보니까 도쿄 대학에서 이제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해서 숙성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미생물들을 그런 면천에다가 이식을 시켜서 이제 유익한 곰팡이가 묻어있는 천을 갖고 고기를 감싸면 자연스럽게 발효 숙성이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좀 개발이 돼 있고, 누룩균을 갖다가 하는 것도 많이 좀 활성화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룩 숙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룩 숙성은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누룩 숙성도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깊이 있게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더 길게 갖고 가면 진짜 술 맛이 나요. 고기에서 술 맛이 나는데, 좀 짧게 하신 것도 술맛 네. 나던데. 짧게 했는데 네. 뭐 약간 좀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고기에 좀 더 깊은 단맛과 감칠맛이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네네. 그 정도에서 딱 멈추고 있는 거죠. 위스키 숙성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함이 있었나요? 위스키 숙성 해봤는데 네. 큰 도움이 못 됐어요. 뭐 하는 방식을 뭐 아직 터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특유한 그 오크통이라든가 위스키 특유의 향들 있잖아. 그런 향들이 고기에는 겉표면에 있는데 안에까지 침투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 향만 살짝 주는 그런 그치. 느낌이군요. 그 알코올 자체는 어떤 숙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나요? 알코올 자체가 이제 숙성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향과 그런 알코올이 겉표면에 있는 어떤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웨데이징하고 워터에이징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와 어떤 장단점. 과연 뭐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냉장고라고 하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일단 고기를 던져 놓으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라는 거는 우리도 이제 뭐 바닷가라든가 수영장 깊은 데 들어가면 일단은 부력이라는 게 조금 작용하잖아요. 네. 고기가 이렇게 뭐 큰 덩어리가 아닐지언정 약간 이제 부력이 작용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 약간.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 중에 노출된 냉장고보다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드립이 발생량이 현저히 떨어져. 그 직접도 해보셨죠? 직접도 해봤지. 네. 응. 그러니까 드립 발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숙성의 효과가 좀 더 편차가 이제 많이 없이 그렇게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똑같은 이제 웨데이징 방식인데 공기 중에 노출해서 하느냐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느냐의 차이.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공 포장 자체가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면 진공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공기가 들어가거든. 그죠? 그게 그러니까 미세하게 공기가 투과가 돼. 그렇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덜 투과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육색소가 산화되는 게 좀 덜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소고기 등심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공기 중에 있고 물속에 있으면 한 달 뒤에 이게 커팅을 해보면 물속에 들어갔던 애가 선명도가 훨씬 더 좋아. 색깔도. 마지막은 이제 정원 유지제. 일반 이제 냉장고는 문 열고 닫고 하면 이제 편차가 발생하잖아. 네.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얘는 물속에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뭐 몇 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아주 천천히 변화가 있는 거지. 정원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위한 수조가 이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어류들을 위한 수조잖아. 네. 그래서 일반 물을 쓰면 안 되고 바닷물 또는 염수를 써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저온으로 이제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만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가고, 이제 컴프레셔 냉각기가 뭐 더 좋은 거는 또 있으면 네. 더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류를 보관하는 수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진 않아. 그래서 최대한 낮춰도 뭐 1도, 2도. 그래서 계속 컴프레셔가 돌기 때문에 컴프레서 그 호스 냉각기 자체가 이제 얼수가 있기 때문에 염도를 3%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건 시설 자체에서 이제 고장이 날 확률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있나요? 고장 날 확률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데미지가 좀 더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기계라 보니까 데미지는 기계 고장 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데미지는 진공이 터졌을 때가 데미지가 크지. 물 먹은 고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관찰을 해야 되지. 그 다음 이제 진짜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숙성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가정에서 진공 포장지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진공 포장기가 가정용 가정용 진공 포장.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고, 일단은 고기를 어떤 고기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달라. 일단 덩어리를 구매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덩어리를 구매하면 좋긴 좋은데, 커팅이 돼 있는 고기를 사왔다. 근데 그 고기가 애초부터 며칠 되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 도축일에 가장 가까워야겠네요. 그렇지. 이왕이면. 예. 얘가 생산된 날짜가 언제냐 하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네. 그 날짜 대비해서 이제 고기를 이제 뭐 덩어리를 사오든 슬라이스 된 거를 사왔는데, 슬라이스는 너무 얇으면 일단 숙성 자체를 하기 힘들고, 네, 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고기라든가 덩어리육, 포션육을 네. 사오게 되면 그걸 갖고 일단은 소포장, 진공포장을 하는데, 미트페이퍼를 일단 감싼 다음에 진공포장. 그 이유는 좀 있을까요?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미트페이퍼가 이제 먹잖아. 네네. 그럼 다시 갈아주고 다시 재진공.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고기가 꾸덕꾸덕한 느낌으로 이렇게 숙성이 잘 되죠. 네. 수분이 많이 날아갔으니까 고기의 녹진함도 좀 좋아지고. 그런 효과를. 불필요한 수분들이 날아가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이게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창고에서는 미트페이퍼 굳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숙성의 효과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잖아. 하나는 연도 개선의 목적이고, 하나는 맛 개선의 이제 목적인데, 네. 연도를 개선하려면 굳이 나는 숙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보거든. 오히려 연도의 목적이라면 좋은 고기를 선택해서 그냥 사서 먹으면 돼. 네. 근데 나는 맛을 좀 더 개선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숙성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맛을 추구하는 숙성법으로 그렇게 수분을 좀 잡아주게 되면 네. 맛이 조금 더 녹진하게 되지. 그리고 수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도 크리스피하게 수분에 방해 없이 잘 구울 수가 있거든. 근데 수분이 많아서 막 질척해. 그러면 고기를 굽는데도 좀 방해가 되잖아. 그럼 탈 수도 있고.
그럼 웨데이징 자체만으로도 일단 고기의 뭐 연도도 그렇지만 맛에도 도움을 좀 어느 정도는 준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는 주는데 버라이어티하게 이게 확 차이 난다 이렇게까지는 웨데이징은 좀 힘들죠. 근데 웨데이징은 어느 찰나에 뜯어서 내가 먹던가 판매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태라든지 뭐 산패가 되거나 부패되거나 썩음으로 간 네. 결과가 되는 거지. 뭐 웨데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보관의 목적이 사실 뭐 좋은 말로 웨데이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썩기 직전에 가장 맛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웨데이징을 갖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가만두면 썩는데 그 과정 중에 적정한 시기에 포장을 뜯어서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 근데 가만두면 썩고. 왜냐하면 수분이 겉표면에 계속 있으니까 부패로 이어지지. 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드라이징 같은 경우는 표면에 수분이 없으니까 썩음으로 가진 않지.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이제 뭐 진공 포장되어 있는 고기들이라든지 어느 순간 이제 섭취를 할 텐데 그 소비자분들이 이게 썩었는지 고기가 막 부패된 건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색깔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갈변이라는 게 있는데 갈변은 일단 썩은 건 아니지만 갈변에서도 또 썩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갈변이 됐다고 무조건 썩은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이제 산소가 투하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갈변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공 포장된 고기가 네. 처음에는 핏물이 밝아 좀 선홍색을 띠다가 네. 약간 이제 갈색 빛으로 가다가 이제 또 검갈색으로 가다가 이제 녹색빛이 스르륵 보이다가 녹색으로 갔다가 네. 완전히 푸른빛으로 가. 푸른빛으로 가면 완전히 사멸인 거고 고기가. 녹색은 전조 증상이야. 전조 증상. 근데 먹어도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하도 먹어서 내성이 생겨서 뭐 이상은 또 없더라고. 그렇지만 네. 핏물이 녹색물이 보인다는 건 폐기해야 돼. 가정에서는 더욱더 그러겠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포장되기 전에 고기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데 고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미생물이 고기 표면에 많이 있잖아. 네. 근데 진공 포장했다 그래도 미생물이 죽진 않거든. 네. 천천히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현기성 미생물들이 네. 증식을 계속 하거든. 네. 거기에 수분하고 먹이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살아가잖아. 네, 네. 그래서 핏물을 갖고도 고기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진공 포장 뜯었을 때 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그거는 진공 이제 포장 있잖아요. 젖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적당한 젖산치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특히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포장육은 또 말짱한데 뭐 핏물 색깔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근데 포장을 뜯었는데 우유 냄새에 요구르트 썩은 향이 나는 경우도 있어. 뭐 치즈 향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공 포장된 상태에서도 그런 향이 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유해한 어떤 미생물보다는 유익한 게 너무 과해서 나는 그런 향이야.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먹어도 상관은 없고. 네네. 근데 이제 핏물이 완전히 변했다. 고기 색깔이 너무 이렇게 내가 봐도 이상하다. 그리고 일단 냄새가 좀 역하다. 역한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냄새거든. 좋은 것들은. 오래되면 완전 시궁창 냄새가 나. 다음 질문인데 냉동육을 이제 가정에서 해동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냉동육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냉동을 할 때부터 중요해. 봉지에다가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집어넣으면 나중에 해동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얼릴 때도 고기를 평평하게 피고 진공 포장기가 있으면 좋은데 진공 포장기가 없다 그러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기가 밀착이 된 상태에서 일단 냉동실에 넣어야 되거든. 네. 고기를 그냥 상태로 냉동실에 넣으면 성에가 막 끼고 고기가 막 화상을 입어. 이걸 냉동 화상이라 그러거든. 허옇게 막. 이런 것들은 해동하는데도 되게 어렵고 해동해도 색깔도 되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최대한 고기는 밀봉을 해서 잘 펴서 얼리고 얼린 것도 내가 이제 요리 용도에 따라서 뭐 스테이크를 한다면 완전히 해동하는 게 좋잖아.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밀봉이 되어 있으면 얼음물 상태에서 녹여주는 게 가장 단백질 파괴 없이 육즙의 어떤 손실 없이 해동하는 방법이고 불고기를 한다 그러면 고기가 이제 또 떨어질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그런 네네.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동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 두께의 그런 고기가 있다 했을 때 그게 냉동이 되어 있으면 꽁꽁 잘 싸져 있다. 뭐 아니면 진공 포장이 되어 있다. 고기가 만약에 500g짜리 고기가 있다. 네네. 그러면 약 1kg짜리의 락앤락통 아니면 바트라든가 거기에 똑같은 양의 물을 한 500g을 집어넣고 잠길 정도로만 이렇게 담가 놓으면 돼. 일단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온도가 냉장고 온도에 맞춰져야 된다. 그 얼음이라도 있으면 얼음을 얼어, 넣어서 어. 빨리 냉각 시켜주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도 좋죠. 좋습니다. 이거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궁금해요. 요즘 뭐 버터 숙성도 있었고, 버터. 뭐 밀랍도 있었고, 이게 그 드라이징과 큰 차이점이 있나요? 원래는 드라이징과 되게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